嫌味だぜおっさん。トラクションがいいのはもう分かったからよ。ほらどうした、その程度かよ。ロータリーロケットの実力なんてよ。 한때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과 토요타 수프라와 함께 JDM의 양대 산맥을 이루던 차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포르쉐 911을 타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던 바로 그 차, 닛산 스카이라인 GTR입니다. 사실 스카이라인 GTR 자체가 겉으로만 보면 엄청 특별한 차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로 닛산 스카이라인의 고성능 트림이었으니까요. 원형이 되는 닛산 스카이라인은 원래 닛산에서 만들었던 후륜구동 베이스의 준중형 차였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금은 중형급으로 차가 커지긴 했지만요. GTR 버전만 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같은 스카이라인 기종의 경우 4도어 모델도 있고 GTR 기종들이 사륜구동 구동계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 후륜구동 모델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자동차 매니아들에게 GTR을 신봉하게끔 만든 요소가 되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GTR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지는 계기를 말하려면 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에 닛산은 독일 뉘르부르크링 북쪽 코스에서 비밀리에 어떤 차종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일이지만 당시 테스트카의 외관은 우리가 아는 BNR32 GTR의 모습이 아닌 같은 회사의 스포츠카인 실비아 S13의 외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메이커에서 차량을 비밀리에 테스트할 때 위장을 하는 건 흔한 일이긴 하죠. 이 당시 결과는 테스트카는 뉘르부르크링 극한 코스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엔진이 뻗어버렸고 현관의 소문에 의하면 이 차를 중간에 폭스바겐 비틀이 따고 갔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일을 겪은 뒤 닛산의 개발진들은 이 가혹한 코스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극강의 스포츠카를 만들자고 결심하고 시제품을 처음부터 다시 보완하게 이르며 뉘르부르크링에서 이 차를 담금질하게 이릅니다. 최종적으로는 뉘르 북쪽 코스 8분 22초라는 랩타임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GTR이 유명해지는 계기인 BNR3의 방식의 GTR은 89년에 차량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초 개발 당시에는 온로드 레이스인 그룹 A 리그의 호몰로게이션 인증 목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차량은 강력한 직렬 6기통 엔진인 RB26DTT 트윈터보 엔진과 독자적 사륜구동 시스템인 아테사 ETS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RB26 엔진은 출력이 280마력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당시 일본은 280마력에 180km라는 규제가 있었기에 아무도 이 마력이 최대 마력이라는 걸 믿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봉인되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인젝터 용량을 바꾸거나 순정에서 부스트업 작업만 하더라도 금방 400마력을 찍고 극단전 튜닝을 하면 1000마력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얘기했던 엔진들과 같이 주철 블록의 클로즈드 세팅이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출력을 올려도 엔진이 버텼습니다. 온로드 레이싱에선 이 차량이 그룹 A 투어링카 레이스에 출전하면서 29경기 29승을 달성하는 미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사륜구동 베이스에 미친듯한 트랙션 성능을 이용해서 달리다 보니 따라올 경쟁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 덕에 이후 피아에서는 온로드 레이스는 사륜구동 경기차의 출전을 금지시키는 상황에 이르고 이 경향성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을 것만 같던 BNR3의 차종에도 단점이 있었는데 차에서 가장 무거운 부품은 바로 엔진입니다. 이 무거운 직렬 6기통 트윈터보 엔진의 배치는 결국 무게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처음으로 GTR로 나왔던 BNR32는 이걸 잘 해결을 못했던 건지 무게 배분이 앞쪽으로 좀 쏠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무게 배분으로 인한 언더스티어가 당시 이 차량의 큰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95년도에 다음 세대의 GTR 모델인 R33 모델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단 차의 길이가 전작 대비 100mm 정도 길어졌는데 휠베이스를 세단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이게 차의 운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크기가 커져서 직선으로 달리는 고속 안정성은 올라간 데 반해 코너링 성능은 전작만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덕분에 인지도는 BNR32와 후에 나오는 R34 모델에 비하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GTR 시리즈 중에선 그나마 저렴한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엔진과 구동계는 전작과 동일하지만 무게 배분에 있어서 앞으로 쏠렸던 무게를 조금 개선해내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서킷 주행이나 고갯길에서는 자주 안 보였지만 반대로 직선을 빠르게 달려야 하는 드래그 레이싱 같은 곳에서는 인기가 있었던 기종입니다. 어쩌면 스카이라인 GTR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차종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기종이기도 하죠. 엔진과 구동계는 마찬가지로 전의 두 기종들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무게 배분도 거의 5대5에 가깝게 맞추게 되어서 3위의 약점이었던 언더스티어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차의 크기랑 휠베이스도 33대에 비하면 컴팩트하게 줄어든 덕분에 예전의 모습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인기도 가장 좋고 현재 중고가도 제일 비싼 기종이기도 합니다. 북미법에서는 25년법이라고 미국에서 정식 생산되지 않은 차량을 최초 생산 25년 뒤에 등록이 가능한 법이 있습니다. R34 GTR은 99년도 최초 출시였기 때문에 2024년에 25년법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 차량의 희소성과 합쳐져서 가격이 미친듯이 뛰어버렸고 현재는 거의 1억 원을 넘는 가격을 호가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 R34 기종은 2002년도까지 생산되다가 일본 내에 변화된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단종됩니다. 이 시기에 닛산 F15 실비아, 마스다 RX-7, 토요타 수프라 같은 많은 JDM들 또한 모두 단종되었습니다.
이후로 GTR은 스카이라인과는 별개의 노선을 가게 되고 스카이라인 차종도 별도 라인으로 편성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차량의 유명세답게 미디어에서 엄청 자주 등장하는 차종으로도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니셜 D에서 1기의 두 번째 상대로 나오는 나이트 키즈의 나카자토 타케시가 타는 차량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엔 잘 달리나 싶었다가 아까 언급했던 구조적 문제로 막판에 언더스티어로 고전하며 마지막엔 결국 가드레일을 받고 판금 7만엔 코스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작품의 5기에서 사신 호조 린의 차량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650마력의 출력을 과시하면서 다카하지 료우스케와 FC3S를 위협하는 엄청난 대항마처럼 나오는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턴파이크 코스에서 후반에 프론트 그립 저하로 인한 언더스티어와 FC 대비 무거운 GTR의 브레이크 부담으로 인해 열화로 막판에 체면을 제대로 우깁니다. R34 모델의 경우는 사기 작중 이바라키 퍼플 섀도우의 호시노 코조의 차량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난 죽을 때까지 GTR이다 라는 명대사도 나오고요. 그나마 이니셜 D 작중에서 닛산차의 취급이 좋지 못한데 그래도 멋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편입니다. 반대로 완간 미드나이트에서는 심심하면 나오는 차종으로 등장하는데 고객끼리 메인인 이니셜 D랑은 다르게 완간은 고속도로를 빠르게 고속으로 달리는 만화다 보니 GTR의 비중이 급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보다가 심심하면 GTR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완간 미드나이트에서는 이니셜 D에서는 완전히 찬밥 신세인 R33 GTR이 비중 있게 다뤄진 에피소드도 등장합니다. 메인 캐릭터 라인 중 한 명인 아키가와 레이나도 R31을 타며 플랫 레이싱 에피소드에서 쿠로키가 타는 차 또한 R33입니다. 영화에서는 역시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분노의 질주 2편에 등장한 은색 GTR은 이후 브라이언이 작중에서 JDM 스포츠카들을 담당하는 이미지를 심게 만들어주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빈 디젤이 미국제 머슬카의 상징이라면 브라이언은 JDM 스포츠카들을 전문으로 타고 나오는 느낌으로 말이죠. 자, 오늘은 닛산의 스카이라인 GTR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R34 2002년 단종 이후 스카이라인과 별개로 된 GTR이 작년 8월 생산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한 시대가 저물어 가는 것 같아서 뉴스를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비록 3사 이후에 나온 R35 GTR도 훌륭하지만 저는 과거의 각종 디자인의 R32부터 3사까지의 GTR이 올드스쿨답고 가장 멋있는 것 같네요. 특히 차종 특유의 개성이 있는 4발 원형 테일램프는 누가 봐도 저건 GTR이다 라고 하는 마스코트가 되었으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